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바로 요한 볼프강폰 괴테의 지혜를 엮은 책, 괴테의 인생 수업입니다. 요즘처럼 복잡할 때 쇼펜하우어나 니체 같은 철학자들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런데 괴테는 조금 다른 해법을 주는 것 같아요. 뭐랄까, 쇼펜하우어처럼 고통을 그냥 지켜보거나 니체처럼 다 부수라고 외치는 대신에요. 그 고통까지도 재료로 삼아서 나라는 집을 어떻게 지을지 그 아주 정교한 설계도를 보여주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설계도에서 지금 당장 당신의 삶에 가져다 쓸 수 있는 단단한 벽돌 같은 문장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책이 흥미로운 게 그냥 괴테의 좋은 말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거든요. 편역자가 괴테의 방대한 글들 속에서 문장을 뽑아서 8개의 테마로 묶었어요. 근데 이게 마치 한 사람이 허물을 딛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서기까지의 여정, 뭐랄까 하나의 성장 지도처럼 보이는 거죠. 괴테가 말한 형성, 즉 빌동의 과정이요. 오늘 저희는 그 지도를 따라서 이 거인의 목소리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한번 제대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집 짓기의 첫 단계, 기초공사부터 시작해보죠. 생성, 바로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책을 딱 펴자마자 결단이 없다면 능력은 잠든 채로 남는다. 이 문장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망설임이 영혼에 쓰는 녹 같다는 표현도 있고요. 머릿속에 아무리 멋진 계획이 있어도 첫삽을 안 뜨면 그냥 끝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괴테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거의 인류 역사의 시작을 다시 쓰는 발언을 하죠. 그의 대표작 파우스트에서 주인공이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를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이게 괴테 사상의 출발점인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당신이 일으키는 그 첫 번째 움직임, 그게 당신의 세계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선언이죠. 그게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었군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못하는 게 실패할까 봐 무서워서잖아요. 완벽하게 첫 발을 떼고 싶은데 자신이 없으니까 이 망설임이라는 녹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괴테는 완벽한 시작이 아니라 대담한 시작을 하라고 말합니다. 대담함 속에는 천재성과 힘, 그리고 신비로운 마법이 깃들어 있다. 이 말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용기를 내서 딱 시작하는 순간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 생각지도 못한 도움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당신을 돕기 시작한다는 약속 같은 거죠. 와, 반대로 시작하지 않은 꿈은 영원의 독이 된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실패보다 더 끔찍한 건 아무것도 안 해서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라고요. 시작하지 않은 꿈이 영혼의 독이 된다라. 좀 섬뜩하면서도 확 와닿네요. 결국 완벽함보다는 그냥 내딛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생성은 딱 한 번으로 깐다는 게 아니에요. 괴테가 죽고 다시 태어나라 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이건 매일 낡은 어제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오늘의 나로 태어나라는 뜻이거든요. 어제의 성공이나 실패에 묻지지 말고 매일 아침을 새로운 창조의 날로 맞이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대담하게 첫 삽을 떴습니다. 그런데 집은 한 번의 삽질로 완성되지 않잖아요. 다음 단계인 활동으로 넘어가야죠. 괴테가 인생의 허물을 치료하는 유일한 처방은 활동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생성이라는 불꽃이 꺼지지 않게 계속 땔감을 넣어주는 행위. 그게 바로 활동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보통 이 질문에 답하려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내면을 들여다보잖아요. 괴테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행동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 잠깐만요. 그러면 자기를 알려면 안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밖으로 나가서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건가요?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정확합니다. 괴테는 당신 손이 더러워지는 만큼 영혼은 맑아진다고 비유해요. 책상에 앉아서 내 재능이 뭘까 고민하지 말고 나가서 정원을 가꾸든 코딩을 하든 빵을 굽든 직접 해보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건 진짜 못 견디는구나. 이렇게 몸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말처럼 모든 이론은 죄빛이지만 삶의 황금빛 나무는 푸르다는 거예요. 지식은 경험해야만 진짜 내 것이 되죠. 그래서 당신의 의무는 오늘이 요구하는 과업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거창하게 내 사명은 뭔가 찾기 전에 그냥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일, 그거부터 제대로 하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괴테는 활동의 질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남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 노예의 노동이고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 하는 건 황제의 유희라고 했어요. 결과는 어차피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그냥 그 과정 자체에 집중해라. 네,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내 만족은 그 활동 자체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태도를 가지면 힘든 일이 닥쳐도 그게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도구처럼 보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활동을 해서 벽돌을 쌓다 보면 이제 건물의 형태를 다듬는 형성의 단계로 가겠네요. 이걸 자신을 조각하는 예술이라고 비유했는데 이 표현 정말 멋지지 않아요? 네, 형성, 즉 빌둥은 괴테 사상의 진짜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건 그냥 지식을 쌓는 교육이랑은 달라요. 여러 경험을 통해서 내 안의 가능성을 활짝 꽃피우는, 그래서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가 되어가는 과정 전체를 말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조각이라는 게 뭘 덧붙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깎아내는 거군요. 맞아요. 불필요한 부분, 내 본질이 아닌 것들, 예를 들면 사회가 주입한 편견이나 나쁜 습관 같은 것들을 깎아내는 작업이죠. 그렇다면 그 조각에 필요한 끌이나 망치는 뭘까요? 뭘 기준으로 깎아내야 할지 막막할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괴페는 두 가지 핵심 도구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배운다. 내가 뭘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지가 나를 성장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타인입니다. 타인이요? 네. 타인은 나를 형성하는 가장 맑은 거울이다. 다른 사람이랑 부딪히고 갈등하면서 내 모난 부분이 여기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그걸 다듬을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타인이 거울이라는 말. 정말 공감되네요. 혼자 있으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거울이 때로는 너무 아픈 모습까지 비춰줘서 힘들기도 하고요. 물론이죠. 그래서 괴테는 그 모든 과정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고 강조합니다. 환경은 재료일 뿐 주도권은 항상 내면에 있다.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재료 삼아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결정하는 건 결국 내 몫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조각 과정을 견디게 해주는 틀이 바로 규율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저는 이 책에서 자유에 대한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보통 자유라고 하면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는 걸 생각하는데 괴테는 정반대로 오직 법칙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하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요. 하하,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이게 바로 괴테 사상의 정수이면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가 말하는 법칙은 외부에서 억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세우는 엄격한 규칙, 그러니까 자기 규율을 말하는 겁니다. 충동이나 변덕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건 그냥 방종일 뿐 진짜 자유가 아니라고 본 거죠. 진짜 자유는 오히려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나에게 명령하고 그걸 지켜내는 자기 통제의 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내 안의 변덕스러운 폭군부터 다스려야 한다 이런 의미군요. 이걸 요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요즘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괴테 말대로라면 오히려 나는 밤 10시 이후엔 절대 일 관련 연락 안 본다. 이런 규칙을 세우는 게 24시간 시달리는 삶보다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든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아주 훌륭한 적용이에요. 괴테는 절제는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는 깔때기다라는 비유를 썼거든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흩어져서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죠. 하지만 스스로 한계를 딱 정하고 그 안에서 집중할 때 비로소 전문가의 솜씨, 탁월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와,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방황하는 대신에 나만의 길을 정해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제한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역설의 진짜 의미죠. 스스로 세운 규칙이라는 성벽 안에서 혼돈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평온을 얻는다.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자,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하고 다듬고 형성하고 규칙을 세웠습니다. 자유. 하지만 아무리 튼튼한 집을 지어도 인생에는 태풍이 불어오기 마련이잖아요. 실현의 단계입니다. 맞습니다. 괴테는 심지어 인간은 노력하는 한 계속 방황한다고 말하면서 실현과 방황을 삶의 당연한 일부로 봤어요.
여기서 그의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가 나오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고통이 우리를 부수러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혼의 불순물을 걸러내고 우리를 더 깊은 존재로 만드는 스승이라는 관점입니다. 그 말이 시적으로는 참 위로가 되는데 솔직히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땐 그냥 모든 게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파괴적인 경험을 어떻게 성장의 재료로 쓸 수 있을까요? 괴테는 고통 그 자체에 빠져 있지 말고 고통이 남긴 상처를 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시처럼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빛이 들어오는 통로? 네, 시련을 겪으면서 내 교만함이 깨지고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그 상처의 틈으로 지혜와 연민이라는 빛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시련이 나를 부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닫혀있던 나를 열어서 세상과 연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이 모든 과정, 생성, 활동, 형성, 자유, 시련을 다 통과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은 어딜까요? 그곳은 바로 현재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유령들로부터 벗어나서 지금 여기를 온전히 살아내는 상태죠. 괴테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이름의 유일한 여신을 섬겨라고까지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 찾는 영원이라는 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앞에 일에 온 영혼을 쏟는 그 찰나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늘 시간에 쫓기잖아요. 멀티태스킹하느라 다음 계획 세우느라 지금을 제대로 못 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괴테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은 피가 빠져나가는 것과 같다는 좀 무서운 비유를 들어요. 생명이 새어나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기서 현재를 산다는 건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활동의 연장선에 가깝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의 성공에 들뜨지도 않고 오직 지금 하는 이 일에 100% 몰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괴테가 말하는 최고의 삶의 기술이자 우리가 지으려는 나라는 집의 완성된 모습일 겁니다. 그의 지혜는 그냥 책상 위에 있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 손에 굳은 살을 만들고 무거운 발걸음을 다시 내딛게 하는 아주 실용적이고 살아있는 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삶이 시끄러울수록 내 안의 질서를 더 단단히 세워야 한다는 그 목소리가 오랫동안 귓가에 맴도네요. 맞습니다. 결국 괴테는 2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자기 삶의 입법자이자 주권자가 되십시오. 외부의 평가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왕국을 만들라는 거죠. 그 법을 스스로 만들고 그 안에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평온과 자유를 찾으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그의 목소리가 여전히 우리 심장을 울리는 이유겠죠. 괴테는 이론은 잿빛이지만 삶의 황금빛 나무는 푸르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머릿속에 그냥 잿빛 이론으로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삶의 나무를 조금이라도 더 푸르게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사소하지만 구체적인 활동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신의 삶에 흩어진 에너지를 모아서 오히려 당신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단 하나의 규칙은 무엇일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